안녕하십니까. 시기의 오만가지 서범식입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곳은 청송군 파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청송양수발전소 하부저수지입니다. 청송양수발전소는 보안시설이라 네이버나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고, 또 발전소 안에 들어가시려면 절차가 아주 복잡하지만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는 보안시설이 아니라서 누구나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려면 네이버나 내비게이션에 청송양수 홍보관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날이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시기의 오만가지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기의 오만가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유튜브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고민할 때 나의 이름자를 그대로 써서 서범식 TV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니 이미 많은 채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자 중 식자에서 식을 풀어서 식이라고 했고, 또 한자로는 오를 시자와 그릇 기자를 씁니다. 그 뜻은 올바른 그릇이 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은 그 크기에 맞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만가지는 한자로는 아는 것이 많은 그런 뜻이 되지만,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를 더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오만 가지 중 오를 가자를 더할 가자로 바꾸었습니다.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를 시자와 그릇 기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시대에 글자를 처음으로 만들 때 원시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글자들은 눈, 코, 입 등과 같은 신체와 관련된 글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물, 바람, 불과 같은 생활에 밀접한 것들과, 그리고 해, 달, 구름, 눈, 비와 같은 자연현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무섭거나 사냥할 수 있는 여러 동물들에 관한 글자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사냥과 관련된 글자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서 지난번에 말했던 이름 명자 같은 글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 부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무기와 관련된 글자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자세히 보면 대략적인 역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오를 시자는 아주 초기의 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일자와 짝필자가 합쳐진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글자를 풀어보기 전에 의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를 뜻하는 날일자와 말하다는 뜻을 가진 가로알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일자는 좁게 생겼고 가로알자는 날일자보다 더 넓다라고요. 그러나 날일자와 가로알자를 같이 써놓으면 어떤 것이 더 넓은지 알 수가 있겠지만, 따로 각각 써놓는다면 아마도 구분하기 힘이 드실 겁니다. 크기를 가지고 글자를 구분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자는
그림에서 온 글자가 대부분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날일자는 해를 그린 것이고 가운데에 그은 핵은 태양의 흑점입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날일자의 가운데 핵은 양쪽에 세로획이 붙어 있습니다. 가로알자는 사람이 말하는 입의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밖에 있는 네모는 입이고 가운데에 있는 핵은 사람의 혀를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혀가 입에 붙어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가로알자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가운데 가로로 그은 핵이 오른쪽 세로의 핵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오를 시자는 날일자와 짝필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날일자는 앞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은 짝필자가 궁금해집니다. 짝필자는 짝이나 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자는 사람의 발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부수자로 활용될 때에는 그칠 지자나 발쪽자처럼 움직이는 상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짝필자, 이 글자는 발을 정자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을 정자도 발에서 온 글자입니다. 또 정할 정자도 강조드렸던 진면자와 발을 정자가 합쳐진 글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글자는 집안이 편안하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자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바로잡다와 같은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를 시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를 시자는 태양이 올바르게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바르게 고치고 바르게 움직이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오를 시자와 바를 정자의 상형과 옛날 글자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그릇기자입니다. 이 글자는 상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릇이 발명이 되고 생활 속에서 활발히 쓰여졌던 청동기 등에 이 글자들이 남아 있어서 당시의 글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릇기자는 그릇이나 도구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청동기에 새겨진 글자를 보면 그릇기자는 개견자와 4개의 입구자가 합쳐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통해서 이 시기에 개를 집안에서 가축으로 키웠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릇기자,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은 아주 많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개가 귀한 그릇을 지키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마치 개가 마구 지저대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글자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해를 그린 날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말하는 입 안을 그린 가로알자가 있습니다. 발에서 나온 짝필자와 그리고 날일자와 짝필자가 합쳐져서 오를 시자가 됩니다. 개견자와 개가 귀한 그릇을 지키는 모양의 그릇 기자가 있습니다. 시기는 말합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다 깨지지 않고 용도에 꼭 맞는 아주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기의 오만 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